이런 식으로 버티면 누가 널 지켜줄 것 같아? 찬바람이 회의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손끝이 바들바들. 내 이름이 적힌 그 회의 자료 위에 그림자가 짙어졌습니다.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제발 그만.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맞서야 했으니까요. 한순간 누군가 문을 세차게 밀쳤습니다. 의자에 앉은 임원들과 마주친 그 남자의 얼굴, 아버지였습니다. 차가운 침묵, 한 태수의 회색 수트가 밝은 조명 아래서 번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을 지켰어요. 그 눈빛,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말해보라고, 누구든 거짓말로 버티지 말라고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죠. 그날 회의실, 숨조차 쉴 수 없던 절체절명의 순간.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 정말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뜬 건 설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긴장 때문이었을까요? 경영학과 우등 졸업장을 받은 지 한 달. 드디어 사회인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첫 출근이니까 30분 일찍 나가야지. 거울 앞에서 정장 매무새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새하얀 블라우스, 검은색 재킷, 입사 면접 때 입었던 그 옷 그대로요.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은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와 책상, 옷장이 전부인 공간. 하지만 제게는 독립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신입 마케팅 기획자 한지수. 파이팅. 스마트폰 화면에 떠오른 회사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강남역 이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중견 IT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자랑스러웠어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출근길 사람들 사이로 저도 섞여들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새로웠어요. 나도 이제 저들 중 하나구나.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8시 20분. 출근 시간보다 40분이나 일찍 왔네요.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로비에서 신입사원 교육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한지수님, 마케팅팀 소속이시군요. 안내 직원의 친절한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6년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시작된 새로운 챕터. 열심히 해서 꼭 인정받을 거야. 12층 마케팅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몇 시간 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드디어 실무진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지수 씨,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차장실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최민호 차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지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90도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최 차장이 앞장서며 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창가 쪽 깔끔한 책상이 제 자리였어요. 신입사원 치고는 정말 좋은 자리죠. 제가 특별히 배려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차장님. 뭔가 특별 대우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마케팅 업무는 생각보다 복잡해요. 최 차장이 의자를 당겨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책상 위에 두툼한 업무 매뉴얼이 놓여 있었어요. 다른 신입들은 대충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지수 씨는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점심시간까지 꼼꼼히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지수 씨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기대가 되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업무 노하우를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다른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믿을 만한 신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수 씨는 달라요. 제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퇴근 시간 무렵 최 차장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는 지수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차장님, 회사 생활이 이렇게 순조로울 줄 몰랐습니다. 첫날부터 상사의 신뢰를 얻다니
가슴 한편이 뿌듯하고 설렜어요. 입사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사무실에 들어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최 차장님의 지도 덕분에 업무도 점점 익숙해졌고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우는 중이었어요. 지수 씨, 잠깐 개인 상담 좀 할까요? 네, 차장님. 회의실로 향하는 줄 알았는데 제자리 옆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갑자기 어깨 위로 무거운 손길이 얹혔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업무 적응은 어때요? 힘든 건 없고? 어깨를 가볍게 누르시며 말씀하시는데 왠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몸이 살짝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상사니까 격려의 의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팀 회식 때 내 옆자리에 앉아요. 업무 얘기도 더 자세히 하고. 손이 아직도 제 어깨에 머물러 있었어요. 몇 초가 지났을까요? 너무 오래 같았습니다. 아, 네. 대답은 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이게 정말 업무 상담일까요? 다른 신입사원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사무실 한편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이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지수 씨는 정말 특별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마침내 손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깨에는 여전히 그 느낌이 남아 있었어요. 차장님이 자리로 돌아가신 후 제자리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뭐가 이상한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특별하다는 건 좋은 뜻이겠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찜찜한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제의 불편함을 떨쳐내고 싶었거든요. 지수 씨, 오늘 오후에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인가 싶었어요. 네, 차장님. 준비할 자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 그런데 지수 씨는 빠지는 게 좋겠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왜요? 어제 보니까 팀워크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팀워크가 부족하다고요? 어제 그 일 때문인 걸까요? 회식 때도 그렇고 뭔가 거리감이 느껴져요. 다른 동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나 정리하세요. 책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끝없이 느껴졌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만 빼고 모든 팀원이 들어갔어요. 모니터 앞에 앉아있지만 한 글자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회의가 끝났습니다. 동료들이 웃으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저 책상에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팀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늘 앉던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지수 씨, 지난번 기획안 다시 보니까 정말 기본기가 부족하네요. 회의실, 아니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동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이런 수준으로는 클라이언트 앞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팀 전체가 망신당할 뻔했잖아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같은 회의실에 있던 선배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문제라고요. 시장 분석부터 타겟 설정까지.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지난주 다른 신입사원 기획안보다 더 꼼꼼히 준비했는데 다음 주 신규 프로젝트 팀 구성하는데 지수 씨는 빠져주세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차장님, 그럼 저는 어떤 업무를? 기본기부터 다시 익혀야죠. 당분간 자료 정리나 하면서 배우세요.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요즘 신입들은 정말 차장님이 화낼 만하지. 책상으로 돌아와 모니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글자들이 흐려 보였어요. 눈물이 맺히려는 걸 애써 참았습니다. 메신저 알림이 떴어요. 새 프로젝트 팀원 명단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못하나?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은
새 프로젝트 이야기로 한창이었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진 테이블에 혼자 앉았습니다. 오후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이게 의도적인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타이핑했어요. 직장 내 성희롱, 업무상 괴롭힘, 증거 수집 방법. 화면에 떠오르는 글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녹음 앱을 다운받았어요. 사용법을 익히며 몇 번 테스트해봤습니다. 녹음 중이라는 빨간 점이 깜빡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새 노트를 펼치고 맨 위에 적었습니다. 업무 일지, 최민호 차장 관련 기록.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전 9시 30분 팀회의에서 기본기 부족 발언. 오전 11시 신규 프로젝트 팀 구성에서 제외. 점심시간 동료들과의 자연스러운 격리.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정확히 기록해야 해.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 인터넷 법령 사이트를 열어 남녀구 용평등법을 찾았습니다.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조항을 읽으며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어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또 다른 탭에서는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증거 자료의 중요성, 신고 방법, 보복 금지 조항까지 새벽 2시가 넘도록 공부했어요. 휴대폰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매일 밤 9시 기록 정리 알림. 이제부터는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다짐을 적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책상 서랍에 노트와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주일 후 마케팅팀 원래 회식이 있었습니다. 강남 삼겹살집 오후 7시 팀원 8명이 둘러앉은 테이블 위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자, 다들 고생 많았어. 건배. 모두가 맥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콜라를 마시려 했는데 지수 씨, 오늘은 소주 어때? 팀워크를 위해서. 손에 든 콜라캔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서요. 에이,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회식인데. 다른 동료들이 저를 쳐다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자, 지수 씨랑 건배하자. 갑자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주잔을 제 앞에 밀어놓더니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차장님, 정말 술은 한 잔만. 나랑 건배하자고. 그 순간 어깨 위 손이 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등 뒤쪽까지 스르르 소름이 돋았어요. 죄송해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잠깐. 지수 씨,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 화장실 입구 앞에서 멈췄어요. 잠깐 얘기하자.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팀 분위기도 안 좋고.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숨소리까지 들려요? 저 그냥 업무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업무만 하면 뭐해? 사람 사는 게 정이 있어야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몰래 눌렀어요. 내가 널 얼마나 아껴주는데 왜 그걸 몰라? 차장님,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걔들은 상관없어. 너만 생각하면 돼. 손이 제 팔목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놓아주세요. 지수야, 너 정말.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손님이 나오는 소리. 최 차장이 급하게 손을 뗐어요. 아, 그럼 들어가자. 어색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인사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타자 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요청드리고 싶어서요. 김인사 과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뭔 일이야? 앉아. 책상 앞 의자에 앉으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준비해온 서면을 꺼냈어요. 최민호 차장님의 성희롱 건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인사과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서면을 받아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녹음 파일과 문자 내용이 그게 진짜 성희롱이야? 오해한 거 아니고. 차가운 시선이 저를 훑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신입이 조직 적응 못해서 예민해진 거 아닌가? 서면을 책상에 툭 던졌어요.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분명히 야, 너 지금 몇 개월 됐어? 3개월? 벌떡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최 차장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창문 밖 하늘이 흐려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면 너만 손해야.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적응 못하겠으면 그냥 나가든지. 서면을 집어들고 찢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조각난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과장님, 이런 일로 다시 오지 마. 등을 돌리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바닥에 종이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3주간 정리한 증거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며칠 뒤 아침 회의실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지수 씨, 이 기획서 뭔가요? 책상 위로 던져진 서류가 덜컥거렸어요. 차장님,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가 문제냐고요? 전체가 다 문제죠. 동료들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차가운 눈빛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이런 수준으로 정직원 전환을 바라시나요? 목소리에 독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 인사과장이 말했구나. 깨달았어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기부터 다시.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동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외면했습니다. 팀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진짜 팀워크가 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될까요? 배신감이 이런 건가? 배신이라는 단어가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회사에 해만 끼치는 것 같은데요. 숨이 막혔습니다. 회사를 고려해 보시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동료들의 눈빛에서 동정 대신 불편함이 익혔어요. 복도를 걸으며 들리는 속삭임들. 쟤 때문에 우리까지 곤란해지는 거 아니야?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도 찍히면 어쩌지?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 함께 가던 동기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먼저 가볼게. 짧은 인사와 함께 저를 뒤로 한 채 식당에 혼자 앉아있는 동안 다른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엔 제가 함께였던 그 자리에서요. 결국 혼자 자판기 앞에 서서 차가운 캔커피를 뽑았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지수 때문에 팀 분위기 완전 어색해졌어. 최 차장님 눈치도 봐야 하고 스트레스야. 변기칸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후 회의 시간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평소 안던 미경 씨도 현주 씨도 모두 다른 자리를 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 엘리베이터에서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층수 버튼만 깜빡였어요. 먼저 가세요. 결국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겨진 채로요. 컴퓨터 화면만이 차가운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고립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시간이 새벽 3시까지 이어졌어요. 냉장고에서 꺼낸 샐러드도 한 입 먹다가 그만뒀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볼이 움푹 들어가고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이틀째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스마트폰 화면을 켜고 아버지 전화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데,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전화벨이 3번 울린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빠, 저... 말끝이 떨려서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깊게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전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매일 지옥 같아요.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지 아빠한테 다 얘기해. 눈물을 닦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최 차장의 괴롭힘, 동료들의 외면, 완전한 고립감까지. 말하는 동안에도 목이 메어 자꾸 말이 끊겼어요. 아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지수야.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조금씩 진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정말 그만둬도 될까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며칠 뒤 아버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지수야, 아빠가 너에게 말해야 할 게 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아빠가 지금까지 숨긴 게 있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평소에 없던 떨림이 느껴졌어요. 아빠는 해성홀딩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해성홀딩스? 그 회사가 디지텍 솔루션즈 지분의 8%를 보유하고 있어.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디지텍이라니... 제가 다니는 바로 그 회사를요? 아빠가 우리 회사 주주라는 말씀이세요? 내가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네가 고통받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혼자라고 생각했던 모든 상황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아빠에겐 주주권이 있고 업계 인맥도 상당해.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무거운 한숨이 들렸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도울 수 있어. 그 순간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배신감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미안하다. 지수야, 정말 미안해.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지수야, 어젯밤 잠은 잘 잤니? 아빠, 사실 별로 못 잤어요.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도 제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너에게 할 말이 더 있다. 전화기 너머로 깊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듯 했어요. 내가 가진 배경이 너에게 방패가 되기보단 족쇄가 될까 두려웠다. 족쇄요?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일을 털어놓는 것 같았어요. 네가 뭘 해도 아버지 덕분이라고 할까봐 무서웠거든.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던 거네요. 아빠, 하지만 지수야, 네가 고립되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평소 강인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약해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부모로서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아빠가 왜 그랬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실력으로 인정받길 바랐던 바람과 아버지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말끝을 흐리는 아버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었다. 지수야.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죄책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아빠, 고마워요. 진심으로. 아버지를 원망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빠, 근데 이걸 쓰면 제가 지금까지 한 노력이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권력을 이용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정말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스쳐갔어요. 최 차장의 비열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에서 저만 공개적으로 질책하던 모습, 팀워크가 부족하다며 배제시키던 그 순간들. 근데 이건 정의를 실현할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분명 다른 여직원들도 비슷한 피해를 받고 있을 거예요. 제가 참으면 다른 사람들도 계속 당할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단단함을 느끼셨나 봐요. 그렇다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거라. 아버지의 지지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하는 것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사 건물을 바라보며 내일 출근하면 또 최 차장의 얼굴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며칠 뒤 아침 출근길은 예상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동료들의 시선이 어색했어요. 마케팅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최 차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지수 씨, 잠깐 상담실로 와보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상담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 보이네요. 누군가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도 있나? 최 차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런데 성과는 여전히 부진하네요. 이런 식으로는 징계위원회 회부도 검토해야겠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협박과 보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성과 부진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반박하자 최 차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말대꾸까지 하네요. 당분간 창고 정리 업무로 배치 전환입니다. 좌천 명령이 내려졌어요. 마케팅 기획자에서 창고 관리로 모욕적인 처사였습니다. 오후에는 정말로 지하 창고로 내려가야 했어요. 먼지투성이 상자들 사이에서 홀로 서 있으니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혼자 중얼거리며 상자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굴복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창고 배치 명령서를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퇴근 시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수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마음은 고마웠지만 그들도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죠. 집에 돌아와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최 차장의 의심스러운 질문들까지 모두 기록돼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결정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거야. 예상했던 답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가 스스로 서길 바라셨으니까요. 대신 최고의 변호사를 소개해 줄게. 이소연 변호사님이야. 메모장을 꺼내받아 적었습니다. 법적 절차 비용은 내가 지원할게. 걱정하지 마.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고마워요, 아빠. 하지만 지수야, 회사도 만만치 않을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들도 최고급 변호사를 선임할 테고 네 배경을 파헤치려 할 거야.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각오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그래, 내 딸답다. 아버지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소연 변호사님과 만나보렴. 미리 연락해둘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되는 거겠죠?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든든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 12층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이소연 변호사님은 생각보다 친근한 인상이었습니다. 한지수 씨죠? 아버님께 연락받았어요. 악수를 나누며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회의실에 앉자마자 제가 준비한 파일들을 책상 위에 펼쳤어요. 녹음 파일이 담긴 USB, 프린트한 문자 메시지들, 그리고 3개월간 작성한 업무 일지.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하셨네요. 변호사님이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을 때마다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성희롱이 인정될 증거 자료입니다. 업무 일지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 배제, 업무 차별, 전형적인 2차 피해 양상이네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때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동시 진정하는 게 좋겠어요.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정서 작성 양식을 보여주며 하나하나 친절히 안내해 주었어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진정서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사건 경위, 피해 내용, 증거 자료, 모든 걸 상세히 기록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당연합니다. 이건 당신의 정당한 권리예요.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3에서 6개월 소요됩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 지청으로 이동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다시 한번 제출했어요. 이제 첫 단계는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제출한 서류들의 사본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회사 측 대응이 있을 텐데 절대 혼자 대처하지 마세요. 변호사님의 당부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사무실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진정서 제출 다음 날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임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어요.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복도에서 들려오는 최 차장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인사팀 회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부 조사팀 구성한다던데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를 스쳤어요. 오후 2시 인사팀 직원이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지수씨, 잠시 면담 좀 할까요? 정중하지만 차가운 어조였어요. 면담실에서 마주한 건 3명의 조사위원이었습니다. 가족관계, 학력, 입사 경위, 모든 걸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차분히 답했어요. 제출한 서류가 전부입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거든요. 조사위원들은 제 SNS, 학교 기록, 심지어 동아리 활동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는 찾을 수 없었어요. 혜성홀딩스와 한태수라는 이름, 그 어떤 단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팀의 중간 보고였어요. 며칠 뒤 사내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지수 씨, 요즘 힘들죠? 표면적으로는 위로였지만 어색함이 역력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게 되는 일이 잦아졌어요. 우리까지 연루될까봐 라는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익명산의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아이디 정의로운 직장인으로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어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쓸 수 없었지만 암시만으로도 충분했죠. 첫 번째 쪽지가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이디는 익명이 18호였고
짧지만 절절한 고백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쪽지가 연달아 왔습니다. 모두 익명이었지만 상황은 너무나 유사했어요. 술자리 강요, 불필요한 신체 접촉, 업무 소외,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 같아요. 익명 채팅방을 만들어 신중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모두 망설였어요. 하지만 각자의 피해 사례를 나누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패턴이 있어요. 최 차장의 행태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걸 확인했죠. 며칠 후 조심스럽게 실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서로의 얼굴을 처음 마주했어요. 김미경, 박수진, 이현주 모두 제가 아는 동료들이었습니다. 정말 혼자가 아니었구나. 우리는 각자의 증거를 공유했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일기 형태의 기록들, 4명의 증언이 모이니 확실한 그림이 나왔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보다 정의에 대한 의지가 더 컸어요. 그날 밤 각자 집에 돌아가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함께 싸우겠다고. 4명의 작은 용기가 모여 큰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섰습니다. 높고 웅장한 건물이 마치 정의의 상징처럼 보였어요. 준비 다 됐죠? 오늘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손에 든 서류 뭉치가 묵직했습니다. 성희롱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드디어 법정 다툼의 시작이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들이 정말 많네요. 맞은편에서 정장 차림의 변호사 7명이 걸어왔어요. 모두 명품 가방에 고급 시계를 찬 모습이었습니다. 디지텍 솔루션즈가 선임한 대형 법무법인 변호인단이었죠. 언론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그들의 모습. 회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했는지 짐작이 갔어요. 진실은 하나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며칠 후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지수 씨, 큰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회사 측에서 역고발을 했습니다. 무고죄와 업무 방해죄로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허위 사실로 회사와 최 차장을 고발했다는 겁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고발장을 바라봤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회사 명예훼손, 업무 정상 진행 방해. 차가운 법률 용어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하지만 싸움이 더 길어질 겁니다. 회사의 전략이 보였습니다. 거액을 들여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려는. 정말 비겁해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확신이 섰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건 우리 증거가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법정 박복도에서 최 차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지고 있었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네가 누구와 싸우는지 모르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협박에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끝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날 밤 4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역고발 소식에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재판이 끝난 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됐다. 아빠, 네가 충분히 용기를 보였어. 이젠 아버지가 할 일이야. 며칠 뒤 디지텍 솔루션즈 본사에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해성홀딩스 대표이사 한태수의 이름으로 작성된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청서였어요. 지분 8%의 전략적 투자자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CEO부터 이사진까지 모두가 당황했어요. 한지수의 아버지가 해성홀딩스 대표라고? 8% 지분이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임시 주주총회 당일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사진, 주요 임직원, 그리고 저까지 모든 사람이 모였어요. 아버지가 정장을 입고 당당히 입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성홀딩스 대표이사 한태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아버지에게 집중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딸 한지수의 용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딸이 겪은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사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성희롱 방지 시스템 구축과 조직 문화 개선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지금까지의 침묵과 방조는 끝났습니다. CEO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중앙지법 제312호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어요. 판사님이 마지막 변론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최 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고 최민호의 업무용 PC에서 발견된 파일입니다. 제목은 여직원 평가 메모입니다. 법정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어요. 한지수 외모 7점, 성격 까다로움, 회식 참여도 낮음. 김미경, 외모 8점, 순종적, 술 잘 마심.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직원이 아니라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외모로 점수를 매기고 성적 대상화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거절하면 다음날 업무에서 배제됐어요. 최 차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출산휴가 복귀 후엔 창구 업무로 발령났어요. 법정 안여성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희는 일하러 온 거지 평가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외모가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차장의 변호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직적 성희롱의 증거입니다. 변호사님의 마지막 변론이 법정을 압도했어요. 저는 옆에 선 동료들과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명백한 증거. 법정 밖 햇살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판결문이 낭독되는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피고인 최민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귀를 때렸습니다. 성희롱 및 업무상 괴롭힘 혐의 유죄로 인정합니다. 최 차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옆에 앉은 미경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무겁게 봅니다. 최 차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네요. 변호사님의 목소리에 뿌듯함이 묻어났어요. 법정을 나서자마자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민호 차장은 즉시 해고 처리됩니다. 차가운 음성이 스피커폰을 통해 울렸어요. 퇴직금 역시 전액 몰수 조치합니다. 회사도 더 이상 그를 보호할 수 없었던 거죠. 드디어 끝났네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네 명이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의미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바라본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어요.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림자에 숨어 지낼 필요가 없어요. 판결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팀의 첫 출근일이에요. 엘리베이터 12층에서 내리자 새로 설치된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 TF팀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어요. 제가 설계한 로고까지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의 그 기분 잊을 수 없어요. 깨끗한 사무용품들과 최신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신고 시스템부터 완성해야겠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난 몇 주간 밤새워 구상했던 설계도를 꺼냈어요. 24시간 익명 신고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전문 상담사와 연결되는 한라인 시스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단계별
절차 매뉴얼까지요. 손끝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입니다. 첫 번째 화면 설계부터 시작했어요. 당신의 용기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라는 메인 문구를 입력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혼자 견디지 않아도 돼요. 화면 속 글자들이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예방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작성했어요. 실제 사례 중심의 역할극 시나리오도 포함시켰습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가해자의 관점까지 모든 각도로요. 잘하고 있구나. 퇴근 시간에 아빠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제 작업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모습이 진지했어요. 아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에요.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니야, 내 용기 덕분이지. 아빠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설계도들이 미래를 그리고 있었어요. 더 안전한 직장, 더 건강한 조직 문화를 향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며칠 뒤 토요일 아침 7시 한강공원에서 아빠와 함께 걷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매주 이렇게 산책하자. 아빠가 제안했습니다. 시원한 아침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어요. 좋아요. 이런 시간이 필요했어요. 강물이 잔잔히 흘러갑니다. 산책로 양옆으로 벚나무들이 초록빛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너무 바빴지. 아빠의 목소리에 안쓰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이 우리를 지나쳐갔어요. 맞아요. 정신없이 달려왔네요.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입사부터 재판까지 한순간도 여유가 없었죠.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물결에 반짝이며 춤을 추고 있어요. 진정한 성장은 고난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해. 아빠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손길이 든든했어요. 쉬운 길을 걸었다면 지금의 성취감은 없었을 거예요. 네가 포기하지 않아서 자랑스럽다. 아빠의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어요. 아빠도 힘들었을 텐데. 뒤늦게 아빠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딸을 보호하고 싶으면서도 성장시켜야 하는 갈등 말이에요. 부모는 원래 그런 거야. 아빠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오리 한 마리가 강물 위를 유유히 헤엄치고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스스로 강해지기를 원하셨고요. 저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걸어요.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딸아. 아빠의 대답이 따뜻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확신했어요. 몇 달 뒤 회사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신입사원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왔어요. 지수 팀장님,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가 사무실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오늘 교육 준비는 어때요? 신입사원 김영희에게 물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심으로 반짝였어요. 회의실에서는 매주 화요일 신입사원 멘토링이 진행됩니다. 제가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성장의 시작이거든요. 12명의 신입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저 역시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신입사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희는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한 신입사원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숙이 와닿았어요. 점심시간 동료들이 제게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봐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랐어요. 사무실 분위기는 따뜻하고 건강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좋은 회사가 됐네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몇 달 후 회사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요? 업계 최초라고요? 인사팀에서 달려온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한국직장문화연구원에서 인증서를 보내왔어요. 사무실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성희롱 없는 회사 인증 마크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지원자가 작년 대비 300% 늘었대요.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3시 전사회의실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디지텍 솔루션즈가 업계 선도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다 함께 만들어낸 결과예요. 신입사원들의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퇴근길, 회사 현관에 새로운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성희롱 없는 회사, 인증 기업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정말 달라졌구나. 1년 전 그 어둠 속에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스마트폰에는 입사 지원문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존경받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안전한 직장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 메시지들을 보며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회사는 이제 정말 달라졌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오는 곳으로 변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석양이 사무실 창문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전국 각지에서 온 편지들이 제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지수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저도 신고했습니다. 한 통 한 통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대학교 강연 요청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요. 처음 강단에 섰을 때는 떨렸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에서 변화의 아이콘으로 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침묵보다 용기가 더 큰 힘이라고 믿어요. 그 말이 자막으로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방송 이후 SNS에는 지지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용기가 어느 날 아버지가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셨어요. 딸 덕분에 아빠도 자랑스럽다. 기사 제목은 한지수 효과, 성희롱 신고 300% 증가였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질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용기 있는 목소리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